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광복절에 펼쳐지는 부산 금요경마 이승엽의 핵심 체크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세계 경마장 휴장이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는 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설 연휴 때까지 이제 계속 정상적인 경주 운영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부산이 최근 2주간 이제 다른 경마장 휴장 때문에 경주 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말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번 주도 출전 두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소 두수인 8두가 출전한 경주가 상당히 많고, 게이트를 꽉 채운 경주는 각각 금요일 일요일 1개 경주씩 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도 그렇게 많은 말들이 출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금요경마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역시 뭐 강축이 있는 경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출전 수가 적다 보면 배당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 크게 배당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휴장 때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수요일부터 날씨가 비는 내리지 않고 있고요. 주말에도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체는 정상적인 흐름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로가 좀 주 초반에 안 좋았고,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함수율이 좀 높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훈련이 뭐 휴장 때도 비슷했습니다만은 주로 훈련이 평소처럼 아주 충실하지는 않다. 강도도 조금 약해진 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추천경주, 금요경주 추천경주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경주는 시작하는 1경주부터 추천경주로 진행합니다. 신마경주죠. 그리고 중후반부에 있는 6경주와 7경주, 5등급 1600, 그리고 5등급 1300m 경주, 이 3개의 경주를 금요일 추천경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 3개의 경주에서 좀 더 힘을 실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일 경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경주죠. 2세 신마 경주로 펼쳐집니다. 모두 8마리가 출전한 편성이고요. 자, 시작하는 1경주부터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8마리밖에 안 되는 단촐한 편성인데, 일단 아주 뭐 강력한 축마로 팔리는 말은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일단 2마리가 좀 팔리겠죠. 5번 월드고트하고 7번 금성하고, 이 2마리가 아마 최저배당으로 팔릴 겁니다. 2마리 모두 주행심사 기록이 일단 좋죠. 2초대의 기록으로 통과를 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2마리가 일단 당연히 뭐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마리가 뛰었던 주로가 포화주로였죠. 함수율이 굉장히 높은 주로였습니다. 물론 포화주로에서 뛰었다고 해서 실전에서 더 못 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포화주로나 불량주로 이런 주로에서 뛴 말들 기록은 분명히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거품을 상쇄할 만큼 뭐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유념하셔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나머지 말들 중에는 뭐가 팔릴까요? 6번 세네일, 얘는 실전 경험이 한번 있죠. 선두력으로 선두권 공략할 말이고, 8번 드림레이서, 얘까지 조금씩 외곽에 있는 말들이 조금씩 팔릴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저는 상대적으로 좀 인기도에서 밀려 있을 것 같은데 복병을 한 마리 추천을 드립니다. 1번 오아시스 0인데요. 일단 주행심사는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출발도 주춤거렸고, 거기에 출발 이후에도 전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04초 9라는 별로 좋지 못한 기록으로 주행심사를 통과를 한 말인데, 이번이 이세마 경주잖아요. 어린 말들은 주행심사도 물론 일정 정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보다는 그 이후 실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훈련 시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1번 오아시스형이 전체적으로 체격 조건도 좋은 편이고요.
밸런스도 괜찮습니다. 주행할 때 보면 밸런스도 괜찮고, 주행 때와는 조금 다르게 훈련 때는 뭐 스스로 뛰려고도 하고 활기도 좋고 걸음도 괜찮습니다. 1번 게이트를 잡았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심사는 별로였지만 실전은 더 잘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1번 오아시스형을 좋게 보면서 공략하는 첫 번째 추천경주, 시작하는 1경주부터 추천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10마리가 출전한 편성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일단 강축은 없습니다. 약간은 좀 기복마들 간의 접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편성이고요. 아직 그렇게 뭐 경주 경험이 많은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 먼저 뭐 총평을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비슷비슷하게 팔리는 말들이 일단 I'm happy, 구름빛 2번, 4번 마더 언더풀도 좀 팔릴 것 같고요. 5번 월드 블루핑캣,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자, IMF는 데뷔전 치르는 신예죠. 신예인데 주행심사를 1분 03초 3, 그것도 포화주로 해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 주행심사는 뭐 좋은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름 기본기는 갖춘 말입니다. 훈련 때 모습을 보면 기본기는 갖춘 말이기 때문에 도전 가능하고요. 구름빛은 선행 가능성이 일단 높죠. 지난번에 선행을 갔다가 4코너에서 뺏기는 바람에 완전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 뭐 그렇게 뺏기지 않고 계속 선행을 유지한다면 버틸 가능성이 있죠. 4번 마더 원더풀도 공백 이후에 2번을 뛰었는데 직전에는 좀 부진했지만 공백 이후 복귀전에서는 그래도 4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말이고요. 월드 블루핑캣도 지난번 두 번째 경주에서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죠. 근데 어쨌든 이런 말들이 확실히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인기를 당연히 상대적으로 모으는 것도 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나머지 말들 중에 이제 복병으로 볼만한 말이 2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말은 3번 레이스걸입니다. 자, 3번 레이스걸 같은 경우는 이번이 14주 만에 출전을 하죠. 데뷔하고 나서 오전을 뛰는 동안 정말 뭐 보여준 게 없어요. 순위권 안에 일단 근처라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데뷔전 8착을 필두로 해서 9착, 10착, 뭐 거기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부진마죠. 부진마인데 이번에 14주 만에 공백을 두고 출전하는 그런 말인데 출전하기 전에 연습주행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날 연습주행을 했는데 연습주행 때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이 뛰었던 말이 뭐 YG킹, 코인으로 빛나는 길, 다 상위군 말들하고 같이 연습주행을 받았는데요. 그런 말들한테 밀렸지만 나름 기본적으로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 훈련 때도 나름 활기가 있는 말입니다. 활기도 있고 걸음도 좀 경쾌하고 그래서 변화를 실전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3번 레이스걸을 복병으로 좀 주목하는 경주입니다. 어쨌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 하나 내가 낫다 사실 이렇게 내놓고 뭐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는 말이라도 충분히 도전은 가능한 그런 편성이다. 접전 양상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잘 유념을 하셔서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600m 8마리 단출한 편성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뭐 비슷합니다. 딱히 강축으로 볼만한 말은 없어요. 어찌 보면 부진마 또는 기복마들 간의 접전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주인데요. 팔리는 말이 4마리 정도가 팔릴 것 같아요. 2번 글로리 알파, 그리고 5번 다이아메이트, 7번 챔프킹, 8번 퍼펙트한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2번, 5번, 7번, 8번 4마리가 상대적으로 팔릴 것 같고 요 안에서 순위가 가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글로리 알파 같은 경우 직전 입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초반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2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뭐 상태는 괜찮습니다.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만큼 뛸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번만큼은 뛸 것 같아요. 지난번만큼 뛰면 또 이번 경주에서 입상권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저는 2번 글로리알파를 좋게 보는 경주이고요. 다이아메이트는 뭔가 특별하게 한 발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꾸준하게 그냥 원페이스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훈련이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한데 나름 뭐 훈련 상태나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m 경주인데 좀 더 강도를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 7번 챔프킹도 지난번 퍼펙트한하고 같이 뛰어서 나란히 퍼펙트한이 2착, 7번 챔프킹이 3착 했죠. 이번에 뭐 똑같이 퍼펙트한이 이긴다는 사실 보장은 없어요. 두 마리가 비슷한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도전 가능하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2번 글로리알파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더 우세하다,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한 자리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 인기마들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다. 현장에서 잘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약간은 좀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강축으로 팔릴 말은 역시 없는 편성 같아요. 근데 승급전 치르는 3번 로드 투 파티가 그래도 제일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닥터카렌, 낙동명작 1번,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인기를 모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3번 로드 투 파티가 저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승급전이죠. 승급전이기는 한데 뭐 승급전이라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말이고, 지난번 3착으로 아쉽게 승급을 했는데 막판에 정말 다 와서 덜미를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그것도 전개가 그렇게 썩 좋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개 4열 외곽 전개를 하면서 전개가 별로 좋지가 못했죠. 근데 이번에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감량도 있고 4km 감량이 있습니다. 훈련 때의 모습도 상당히 좋아요. 나머지 말들도 사실 뭐 딱히 센 말이라고 볼만한 말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3번 로드 투 파티가 승급전이라도 충분히 된다. 한번 인정하고 저는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자, 안쪽에는 1번 낙동명작이 뭐 훈련은 다소 좀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1번 게이트에서 차분히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고, 여차하면 또 뭐 내측에서 몰고 나가서 선행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되는 말이고요. 6번 닥터카렌도 비슷하죠. 얘는 선행 선입권 말인데 이번에도 선행 선입권에서 버티기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다.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복병을 꼽자면 4번 햇빛태양 정도가 복병 역할은 해줄 수 있다. 얘도 기습적으로 뭐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고, 지난번엔 좀 부진했죠. 근데 그 이전 경주 연속 입상을 거둬왔단 말이고, 특히 지난번에는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어렵게 나갔죠. 요번에 좀 더 편안하게 나갈 수 있다면, 아니면 선행을 못 가더라도 선입권 좀 더 편안한 전개가 된다면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경주는 3번 로드 투 파티를 인정을 하면서 후차권, 이런 말들이 좀 더 우세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8마리 역시 단출한 편성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강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1번 용비패왕이 강축으로 팔리는 말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용비패왕 같은 경우는 3강 경주, KRA컵 마일 경주, 그리고 더비까지 나갔는데 농림부 장관배를 건너뛰고 포기를 하고 거세를 하고 지난번 일반 경주에 오랜만에 나왔었죠. 근데 오랜만에 나왔어도 잘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훈련 때도 상위군 말, 1등급 말하고 같이 붙여놔도 전혀 안 밀리고 오히려 앞설 정도로 걸음은 이상 없이 좋다. 1번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용비패왕 놓고 가는 경주다 보시면 되겠고요.
후차권도 인기마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마리가 이제 좀 팔릴 거고 2번 벌마의 엔젤, 4번 어메이징 칸, 거기에 더 팔리면 5번 무등산, 뭐 이런 말들이 팔릴 건데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 우세하죠. 특히 2번 벌마의 엔젤하고 4번 어메이징 칸, 두 마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우세합니다. 다만 두 마리 모두 다 훈련 강도를 제대로 높이지는 않는 모습이어서 그 점이 좀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 이제 복병 한 마리를 보자면 7번 페가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선두권 공략 이후에 이제 배당을 낼 수 있는 말인데 얘도 사실 훈련이 아주 좋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편성을 보면 뚜렷하게 앞에 빠르게 경주를 이끌어갈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편성의 이점을 한번 살려볼 수 있는 복병이 7번 페가콘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1번 인정하면서 일단 인기마들의 가능성이 높고 복병으로 7번 페가콘 정도가 도전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600m 경주로 펼쳐지고요. 11마리 출전합니다. 자, 오늘 경주 중에 유일하게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하는 경주이고요. 금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1번 원더풀 팀이 뭐 거의 강추급으로 팔릴 것 같고요. 2번 스타포스가 후차권에서 조금 팔리겠고, 거기에 3번 피어마린, 4번 라운플래터, 그리고 또 7번 탄탄대로도 조금 팔릴까요? 9번 팀 서프라이즈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팔릴 것 같긴 해요. 일단 상대적으로 1번 원더풀 팀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인 건 맞아요. 최근에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면서 연속 입상도 하고 있고 또 종반 뒷심이 좋은 말이죠. 근데 이번 경주 보면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이 일단 3번 퓨어마린이 제일 유력하고 거기에 선입권의 2번 스타포스나 4번 라운플래터, 7번 탄탄대로 이런 말들이 이제 선행선입권에서 뛸 텐데 전부 다가 보면 특별하게 강한 그런 포스를 가진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번 원더풀 팀이 당연히 강하게 팔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상대가 이제 문제인데요. 저는 딱 복병 한 마리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의 안 팔려야 정상인데 그동안 계속 좀 못 뛰기도 했고 또 그렇게 잘 뛴 적이 많지도 않고 그런 말이긴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죠. 다시 말해서 전력차가 그렇게 큰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태가 확실히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고요. 나머지 말들과 비교해도 전력이 아주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원더풀 팀을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보는 가운데 주력마권은 배당, 중배당 이상을 노리면서 복병으로 한방 주력으로 때릴 생각이고요. 현장에서 노리는 복병이 정말 완전 눈에 들어오는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복병을 놓고 공략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저는 저배당은 뒤로 돌리면서 방어하는 정도로만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배당을 노리면서 공략하는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10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6경주에 이어서 연이어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보면 앞선 경주라는 6경주랑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강축이 없습니다. 팔리는 말 인기마들 한 4-5마리 비슷하게 팔릴 것 같은데요. 1번 석세스 파워, 그리고 한번 테우타도 여기서는 좀 팔릴 수 있는 말이고요. 거기에 5번 매직 11,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글로벌 하이, 10번 서기스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나가는 말들이 다들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확고하게 선두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된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말이 없는 편성이죠.
접전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기마들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냐?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도 높다고 말하기는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그나마 인기마 중에는 상대적으로 1번 석세스 파워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이죠. 승급전이고 지난번 뛸 때 우승할 때 보면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비슷비슷한 순발력을 지닌 말들이 좀 있어요. 안쪽에 있는 1번 석세스 파워를 비롯해서 2번 그린샤피, 5번 매직 11 이런 말들이 비슷비슷한 선두력을 지니고 있고 거기에 3번 테우타나, 외곽에 있는 9번 글로벌아이, 10번 서기스타도 순발력은 다 비슷하죠. 앞선에 나가는 말들이 좀 더 두터울 수 있는 편성입니다. 다만 누구 하나 순발력 면에 있어서 확고하다고 볼 수 있는 말은 없고 그런 면에서 1번 게이트 2점까지 가지고 있고 또 김어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내 측에서 강하게 몰고 나가는 건 잘하죠. 1번 석세스 파워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이 있다,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좋게 보고요. 앞선 6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안 팔리는 복병 한 마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했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편성상 앞선이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필두로 안 팔리는 복병을 주력으로 노리는, 한방 주력으로 노리는 금요일 세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 9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도 보면 그래도 전력이 좀 괜찮은 마필들이 출전한, 오늘 금요 경주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전력이 좀 괜찮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한 경주가 이번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만 한강 클래스가 아마 충마급으로 팔릴 거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는 뭐 7번 클린원, 그리고 3번 벌마의 몬스터, 거기에 외곽에 있는 미스터 키맨도 좀 팔릴 것 같기는 한데 얘는 점핑한 말이에요. 2등급 말입니다. 국내산 2등급 말이기 때문에 감량이 굉장히 좋죠. 감량 2점이 있어서 이렇게 아마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얼마나 뭐 인기에 부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주진 않습니다. 일단 이번 한강 클래스가 축마로 팔리는 경주인데 지난번 오너스컵에서 김혜성 기수가 타고 비교적 4마신이란 차이를 벌리면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죠. 일단 전개가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잘 타기도 했고요. 상태도 뭐 좋았었고 이번에도 뭐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거리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얘가 1800m 이상 경주를 찾아보니까 3번을 뛰었습니다. 대상 경주가 그 전에 2번이었고 이제 2등급 경주가 1번이었는데 2등급 경주 1800m 한 번 뛴 게 유일한 입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리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못 뛴 게 이제 코리안 더비하고 농림부 장간배하고 상관경주 중 2개였죠. 그 경주에서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만은 기대에 많이 못 미쳤어요. 그 점이 변수이긴 한데 이번에도 2번 게이트라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개를 잘 풀어갈 가능성이 확실히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차분하게만 타면 이번에야말로 중장거리에서 입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맞다. 상대적으로 이번 한강 클래스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앞에 나갈 수 있는 말 4번 미라클 마린이 일단 제일 먼저 나가겠고 그 옆에 7번 클린원이 붙을 텐데 아무래도 4번 미라클 마린 같은 경우 최근 뭐 부산 광역시장배, YTN배, 헤럴드 경제배 스테이어 시리즈에 계속 나갔단 말이죠. 거기 나가서 앞에 선행 강공을 펼쳐봤습니다만은 매번 좀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무너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워낙 편성이 또 강하기도 했고 또 선행을 뭐 편하게 못 나가고 계속해서 압박을 받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2000m 이제 다시 출전을 하는데 선행을 편하게 나가면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중이 58이라는 점도 변수이긴 하죠. 근데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미라클 마린도 뭐 상태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병으로는 4번 미라클 마린을 봐줄만 하고요. 클리너는 지난번 오너스컵 선행 나갔다가 덜미를 잡히면서 3착에 그쳤단 말이죠. 얘도 2000m 한번 뛰긴 했죠. 또 2번 뛰었죠. 근데 한 번은 2등급에서 3착을 했고 한 번은 지난번 2000m 1등급 경주에서 초반 출발이 안 좋으면서 전개도 못 풀어내고 무너졌단 말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전개라면 뭐 안 될 건 없어 보입니다. 벌마의 몬스터는 전력상으로는 되는 말인데요. 지난번에 부중이 조금 무겁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평소보다는 좀 더 뻣뻣한 그런 느낌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전체적으로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베스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태를 조금 체크를 좀 더 꼼꼼하게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경주는 2번 한강 클래스를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고 볼 수 있는 경주고요. 앞선에 나갈 수 있는 4번 미러클 마린, 7번 클리넌 이 두 마리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머지 말들 상태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 8개 경주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축이 있는 경주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주가 좀 더 많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뭐 8마리, 9마리 뭐 이런 편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아주 크게 터질 만한 경주는 별로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유념을 하셔서 공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당일날 주로도 이제 뭐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겠죠. 당일날 주로는 아마 정상주로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 정상주로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그 점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핵심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일요 핵심 체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